은퇴의 끝은 휴식이 아니었다. 재출근하는 박종철 씨 사연. 사람들은 은퇴를 오래 기다린다. 알람 없이 일어나는 아침, 출근길 없는 평일, 하고 싶었던 취미와 여행. 우리는 은퇴를 끝난 뒤의 자유로 상상한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예상과 다른 감정이 찾아온다. 이상하게 시간이 남고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통장 잔고보다 더 크게 흔들리는 건 역할의 상실이다. 그래서 은퇴 후 다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엔 의아하다. 왜 다시 힘든 일을 하지?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답은 단순하지 않다. 돈 때문만도 아니고 쉬지 못하는 성격 때문만도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은 생계였지만 동시에 자신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명이기도 했다. 은퇴의 끝은 휴식이 아니었다. 재출근하는 박종철 씨 사연이라는 제목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종철 씨는 정년퇴직을 했다. 수십 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 주변에서는 축하를 건넸다. 이제 고생 끝이라고 했다. 처음 몇 주는 좋았다. 늦잠도 자고 미뤄둔 일도 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생겼다. 아침이 길어졌다. 점심을 먹고 나면 하루가 끝난 것 같았다. 전화 오는 사람도 줄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매일 누군가 자신을 찾았다. 회의를 하고 일을 맡고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하루가 너무 조용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건 소중했지만 그것만으로 하루가 채워지지는 않았다. 결국 그는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다. 물론 예전 직장으로 돌아간 건 아니다. 다른 형태의 일이었다. 수입은 줄었지만 다시 일정이 생겼고 사람을 만났고 자신의 경험을 누군가에게 쓰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한다. 결국 노후 준비가 부족했던 거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재취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유는 훨씬 복합적이다. 첫 번째는 경제적 현실이다.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 예전에는 은퇴 후 1015년 정도를 생각했다면 지금은 25년, 길게는 30년 이상을 대비해야 한다. 의료비는 늘고 생활비도 계속 들어간다. 은퇴 자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줄어드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이유다. 삶의 구조가 사라지는 것. 사람은 생각보다 자유만으로 오래 행복하지 않다. 평일과 주말의 구분이 사라지고 목표가 없어지고 누군가와 협력하거나 인정받는 경험이 줄어들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은퇴 후 우울감이나 무기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이유다. 한번 생각해보자. 직장인은 하루 대부분을 일 중심으로 설계한다. 몇 시에 일어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을 배우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그 틀이 사라진다. 자유가 늘어난 게 아니라 선택해야 할 시간이 늘어난 셈이다. 그래서 준비된 은퇴는 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는 질문. 많은 사람이 묻는다. 은퇴할 때 얼마가 필요할까요? 하지만 더 먼저 물어야 한다. 나는 은퇴 후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아침 8시에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한 달에 몇 번 새로운 일을 배울지, 어디에 내 경험을 쓸지. 이 질문이 없으면 은퇴는 긴 휴가가 아니라 긴 공백이 되기 쉽다. 은퇴 후 삶은 멈춤보다 전환에 가깝다. 박종철 씨 사례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이다. 은퇴는 노동의 종료가 아니라 역할의 재설계라는 점. 예전처럼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는 주 3일만 일한다. 누군가는 작은 가게를 연다. 누군가는 강의를 하고 봉사를 하고 지역 공동체에서 활동한다. 누군가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 중요한 건 다시 바빠지는 게 아니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이렇게 시작하는 게 현실적이다. 첫째, 돈 계획보다 시간 계획을 먼저 적어보기. 퇴직 후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지 구체적으로 써보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 둘째, 일을 완전히 끊지 않는 선택도 열어두기. 작은 수입이라도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경제적 심리적 안정감이 커진다. 셋째, 인간관계를 직장 밖으로 넓혀두기. 은퇴 후 가장 빨리 줄어드는 건 수입보다 만남인 경우가 많다. 넷째, 지금부터 취미가 아니라 역할을 하나 더 만들기. 배움, 봉사, 소규모 프로젝트, 지역 활동도 좋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결승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후반전 시작점에 더 가깝다. 박종철 씨가 다시 출근한 이유도 결국 같은 질문으로 돌아온다. 나는 아직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은퇴의 끝이 꼭 휴식일 필요는 없다. 누군가에게 은퇴는 두 번째 직업의 시작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처음으로 자기 삶을 설계하는 시간일 수 있다. 중요한 건 다시 일하느냐 쉬느냐가 아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기다릴 이유가 있는 삶인가? 은퇴 준비의 진짜 질문은 어쩌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일을 그만뒀는데 왜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박종철 씨가 다시 출근을 선택한 이야기를 단순히 경제 문제로만 보면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 사실 인간의 뇌는 생각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 우리 뇌는 수십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발전했다. 목표를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수행할 때 보상 체계가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직업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제공한다. 목표, 사회적 연결, 성취감. 은퇴는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줄여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은퇴 직후 많은 사람이 예상과 다른 감정을 경험한다. 시간은 많은데 이상하게 만족스럽지 않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보상 예측 시스템의 변화로 본다. 우리 뇌에는 보상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을 즐거운 물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르다. 도파민은 기대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시스템에 가깝다. 재미있는 건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보다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출근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누군가와 협업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반복 자체가 뇌에게는 매우 익숙한 자극이었다.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일정이 사라지면 뇌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낀다. 다음 목표가 어디 있지? 그래서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안 풀리는 이상한 상태가 생긴다. 몸은 쉬는데 마음은 안정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오래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은퇴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 있는 사람이다. 장수 연구들을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나온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단순히 일을 오래 한 사람이 아니다. 대신 은퇴 후에도 꾸준히 유지한 것이 있다. 첫째, 정기적인 활동. 둘째, 사회적 관계. 셋째, 자신이 기여한다는 감각. 여기서 중요한 건 활동의 규모가 아니다. 주 5일 직장이 아니어도 된다. 손주 등하교를 돕는 일, 작은 텃밭 관리, 동호회 운영, 봉사활동, 재능기부도 같은 역할을 한다. 핵심은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는 시간이 존재하는가이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는 3개의 통장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보통 돈 통장만 준비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3개가 필요하다. 첫 번째, 금융통장. 생활비와 의료비를 견딜 자산. 두 번째, 관계통장. 퇴직 후에도 연락할 사람과 공동체. 세 번째, 의미통장. 내 경험과 시간이 쓰일 곳. 흥미로운 건 마지막 통장이 비어 있으면 첫 번째 통장이 충분해도 만족도가 크게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박종철 씨가 다시 출근한 건 실패가 아니었다. 어쩌면 몸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다시 찾으려는 자연스러운 적응 과정이었는지도 모른다. 은퇴는 일을 끝내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돌아가던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준비는 퇴직 전날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루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